서동구 매직TV 시청자, 구독자, 투자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전 세계 시장이 초토화된다고 그럴까요?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관세 수혜주 테슬라다, 루시드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미국, GM도 또 7.4%나 급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고, 미국 자동차, 포드 할 것 없이 또 우리, 또 일본, 자, 관세 정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다시 우리는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엄연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 증시도 반등을 시도했다가 결과적으로는 0.37%, 나스닥은 0.65%, 그리고 S&P 500도 0.3% 하락했고요. 러셀 2000도 0.4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간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이 모습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만큼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종목별로도 어느 것 하나 예외할 것 없이 관세 전쟁, 그리고 또 보복 관세, 각국에서 또 협상하는 나라도 있겠고, 중국처럼 그래? 우리도 할 거야. 기다려봐. 이러면서 칼을 갈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시장을 4월 2일 날 시행이 되고 나서 악재의 소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고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25% 관세 영구히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10,000불짜리 자동차가 갑자기 12,500불이 됐는데 수요가 급증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모멘텀이잖아요. 자동차는.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매출의 확대.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체가 된다? 현대차 투자한다니까 좋다고 훌륭한 기업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더니 바로 그냥 저렇게 뒤통수를 갈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트럼프라는 거짓말, 트럼프의 말 어떤 면에서 보면 또라이 같은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경제를 위축시키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또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두들겨 맞는 건 맞는 거고, 그거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어느 위치에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악재성 재료가 나오더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고점에서 괜히 어설프게 접근을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트럼프 가서 멱살 잡고 야 이제 관세 그만해 하지 마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의 위치들을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또 각 섹터의 대장주들의 위치들을 보면서 주가가 어쩔 수 없이 급락을 이용했을 때 매수하고, 또 반등을 줄 때 매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지수의 위치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요, 지금 일봉의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작년 7월 달에 2,896포인트를 고점으로 주가가 하락의 흐름이 연출이 됐죠. 이때가 이제 바로 엔캐리 자금 청산과 관련된 주가의 200-300포인트 단숨에 빠져버리는 이런 어떤 그 흐름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1차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소위 삼중바닥을 형성해 주는 그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 바닥이 연출이 되면서 마지막 요 저점에서 이렇게 추세들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과정을 달리 보면 바로 박스권의 상향 조정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00에서부터 2500 그리고 2500에서부터 2600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한 단계씩 레벨업 되는 박스권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2400에서부터 2500을 갖다 놓고 또 2500에서 가장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해주었던 자리들이 2550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550을 돌파를 하니까 바로 2650까지도 갔던 거죠. 그쵸? 물론 뭐 2680도 여기 넘어갔었으면 이건 오버슈팅이 된 거고. 그러면 요 그림을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면 만약에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되면 제일 좋은 거는 2550이 지지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2550에서부터 2500을 1차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존으로 설정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오늘도 우리 시장이 흔들리고 다음 주에 또 공매도로 인해서 한 번은 긴장을 하겠죠? 그 과정 속에서 2550과 2500을 테스트할 수도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은 2650이 넘어간 자리에서 또 단기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쌍봉의 패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에 여기 위에 깡패들이 있는 거고요. 그쵸? 예, 2700도 갔었던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2650에서부터 2700은 대단히 강한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큰 그림에서 2400과 2600인데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2550에서부터 2500이 상당히 견조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저항이었으니까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관세 또는 공매도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최소한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50에서부터 2500선이 만약에 들어오면 저기서는 소위 패대기를 치지 말아야 되겠다. 버틸 만한 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그렇다고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일단은 뭐 위험관리 회피하자 하면서 전량 매도하고 현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최소한도의 반등들은 주는 자리들은 계속 나옵니다. 자율적 반등이라도 여기서도 급락하고 지지받고 급반등 주고 그렇죠? 여기서도 만약에 또 하락한다 그러면은 또 반등 줄 수 있는 이러한 여지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2600이 지지되면 좋지만 최소한도 2550은 열어두면 된다. 그리고 2550에서부터 2500이 만약에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거기까지 밀리면 매수의 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라인들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또 매수의 존으로 위치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이 결국은 690에서부터 700선 라인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저점을 잡고 빠르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이 음봉으로. 되돌리는 자리가 나왔는데 되돌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3월 초에 코스닥은 하락 추세로 다시 반전이 되면서 오히려 올라갈 때마다 두들겨 맞는 그 흐름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하락 추세대를 그으면은 하단부가 690까지 밀려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에서부터 690선은 지지 내지는 매수할 수 있는 존이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대응하면 된다. 그것들의 자리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뭐 전기차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다른 것들, 뭐 틈새를 이용해서 뭐 엔터도 올라가고 뭐 IT 소부장도 올라가고 다 하지만 그 흐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지수의 라인이 어떻게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대응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급적으로도 봐야 되는 이유가요.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모습들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2650까지도. 그쵸? 그리고 매도. 또 이틀 동안에 걸쳐서 매수를 하면서 350을 만들어 놓고 어제 장중에 여러분들 8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청산하면서 4천억 내외로 축소를 시켰습니다만은 이제는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하는 이런 것보다도 다시 또 선물을 가지고 롱숏 전략을 펼치는 소위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저께도 오히려 어저께 말이죠. 청산 안 하고 그냥 6, 7천억 이상 정도 매도를 해놓고 마감이 됐으면 오늘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았어요. 사실. 항상 리버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1조 6천억씩 매도 때렸다가도 3천억대로 감소시키고 매도 규모 축소되면서 서서히 매수로 반전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도 빠지긴 했지만은 선물 쪽에서 어떻게 다시 또 매도했던 거를 환매를 하든 아니면은 야 350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해도 되겠네 하면서 얘네들이 350 밑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수급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되고 요 수급은 환율과 연동이 되는 흐름이라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와 같은 아직은 환율이 1470원으로 1차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80원을 넘어가면 이건 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80원 뚫리면 얼마를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나름대로는 지금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놓고 돌파 못 시키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이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환율이 1470원 위로 가서 80원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 밑에서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밑에서 움직여주느냐. 외국인들 선물이 장중에 어떻게 청산이 이루어지고 신규 매수 내지는 매도가 증가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지수의 레벨은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 결론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바로미터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름대로는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계속 그냥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위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1,000원을 5만 8천원 9천원 돌파하니까 다시 한번 6만 2천원도 트라이 했다가 근데 삼성전자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먹을 거 없다 그랬죠. 이제는 이 자리에서 샀어야지 뭘.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조정을 보이는 이 자리에서 이 직전에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가 돼준다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0에서 2550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2500도 만약에 5만 5천원까지 삼성전자를 공격해서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뭐 같이 밀려가고 지수 자체도 2550이 아니라 2500까지 열어둬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섹터 또는 종목들도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공매도와 관련돼서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한번 모양을 보시면 어떠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중공업은 여기서 때릴 자리도 별로 없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 이건 뭐 아주 땡큐지. 매도하기 좋죠. 37만원에서 27만원까지 10만원을 뺀 주식을 여기서 뭐 매도하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조선주라도 이렇게 전체 시장의 위치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얘가 이렇게 27만원까지 내려왔다.
다음 달이 만약에 내려오면 25만 원 정도 보이겠죠. 이 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550에서부터 2,600 사이에서 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다? 그렇게 대응하는 거고,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 2,500선 근처에 여기 왔다? 그럼 HD 현대중공업의 대반등을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거고, 하나에어로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감도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에어로는 이 60만 8천 원, 60만 5천 원의 증자 예상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잘 가야 실제 한번 보이는 거고 60만 원대 후반 여기 이 갭을 쉽게 메꿔 줄 수 있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잘못하면 얘는 허공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가 관리는 하겠죠. 일정하게. 그러나 최소한도 여기 60일까지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고, 얘가 이러한 자리에서 잘 버텨줘야만 다른 방산 쪽이라든가 하나그룹주들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4월부터 이제 문자 서비스가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1개월에 라이브 방송 VIP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오픈 기념으로 문자만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제가 가격,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33만 원에 1개월에 여러분들 하루에 만원 꼴도 안 돼요. 그리고 2개월은 55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특별 4월 문자 서비스 오픈 기념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으면 더 좋죠? 매수할 종목, 수익 날 종목 간단하게라도 최소 1일에서 5일, 여러분 대형주 가지고도 요즘은 여러분들 단타 잘만 하시면 그냥 5%에서 10% 당일 1박 2일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할 거니까 문자 서비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약 가입하시고 4월 1일부터는 또 우리들의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